옛날 라면 맛이 안 나는 이유? 라면의 맛을 이렇게 떨어뜨린 범인은 바로 당신들이야. 사건의 발단은 1989년 11월 3일. 미국에서 공업용으로 쓰이는 우지를 수입하여 그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는 회사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되며 시작되었다. 그 결과 사면과 오뚜기 외 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되었고, 서민들이 즐겨 먹던 라면을 공업용 우지로 튀겨냈다는 치명적인 기사는 삼천리 방방곡곡뿐 아니라 외신에도 보도가 되었고, 이에 분개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삼양의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걸어댔고, 업무 마비가 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삼양라면은 업계 사위로 주저앉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 농심에서 라면 튀기는데 사용하고 있던 파묘로 우리나라의 라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파묘로 튀긴 라면을 먹게 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살 때부터 라면을 끓여 드셨다는 라면 달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라면은 2번 죽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에 있던 우지파동입니다. 우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없어서 못 먹는 소고기의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좋아하고 나머지 지방들은 버리느니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소의 꼬리와 뼈까지도 알뜰하게 구워 먹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식품가공에 공업용 우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비싼 소고기를 돈 없어서 못 먹는 이가 천진데 뭔 공업용으로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팽이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드는데 유럽에선 이걸 요리로 먹는다면 그들은 공업용 달팽이를 식용으로 썼다요. 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물론 우지에도 품질의 등급이 매겨지긴 하지만 하급의 우지라 해도 인간이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에 우지에 공업용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자체가 참담한 저격이라 봅니다. 그렇군요. 공업용 우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단어군요.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본드라 부르는 접착제의 중요 원료로 마늘이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늘을 먹다 보면 마늘의 끈끈한 진액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성분이 접착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성분이죠. 아, 마늘이 접착제의 원료라고요? 네, 그중 우리 국산 마늘은 그 접착 성분에서 타국의 마늘 성분보다 우수하기에 고급 접착제를 만들 때 한국산 마늘이 다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국산 마늘은 공업용 마늘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김치와 찌개류, 불고기 등 각종 음식에 공업용 음식을 첨가하여 먹고 있다고 난리가 나야 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심각한 식품가공법 위반을 저지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는 그냥 집 앞 텃밭에서 기른 마늘을 쓴 건디. 마늘 진액 첨도를 측정하였더니 이건 탱크도 벽에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접착력이 측정되는 최고급 공업용 재료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마늘로 탱크를 붙인디야? 지금 이 공업용 마늘을 김치 담그는데 첨가제로 사용하셨습니까? 나 어릴 적부터 그래왔는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업체의 마늘로 담근 김치를 먹어온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할매가 나눠준 김치로 30년 넘게 먹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다 이런 공업용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야야, 그거 아니다. 내도 먹는 걸 논아준 것인디. 이런 탱크 만드는 데 쓰는 공업용 마늘을 쓴 김치를 무려 30년이나 속아서 먹었다는 게 너무도 속상하고 분합니다. 어쩐지 요새 자꾸 흰머리가 생기는 게 이상했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먹여왔었는데 불쌍한 우리 아들. 그래서 키가 187밖에 안 자랐나 봐요. 네, 이상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정상이라 보십니까? 아, 아니죠. 그리고 공업용 우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 농심은 파미로 라면을 튀기고 있었기에 우리는 식물성 기름을 써서 라면을 튀겨왔다라고 내세웠고, 그러면서 갑자기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 어쩌고 하면서 팜유가 우지의 대안이 되어버린 것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팜유로 라면을 튀기고 있죠. 식물성 기름인 파묘가 사람에게 더 좋은 고급 기름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기름에 비해 불포화지방이 높기 때문에 동맥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파묘는 상온에서 동물성 지방처럼 고체로 유지될 정도로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강한 식물성 기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용기름으로서의 품질 등급에서도 우지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저질 기름인 파묘로 라면을 튀기고 있는 거군요. 파묘가 저질 기름이라 한 게 아니고 우지보다는 등급이 낮다는 거죠. 이러다 저질 파묘로 라면 튀겼다 라는 기사가 날까 두렵네요. 하여간 요새 매스미디어들 너무 막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유튜브 썸네일엔 왜 라면 2번 죽였다는 자극적인 말을 쓰셨는지. 자, 그럼 국민 건강을 위해 식물성 기름을 썼다면 우리가 식용유로 쓰고 있는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팜유를 썼을까요? 불포화지방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패가 진행되어 소위 기름 찌든 내라는 풍미에 악영향 끼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라면의 장점을 망치는 길이 되고 말죠. 그래서 라면은 상대적으로 산패에 강하여 긴 보관 시간을 가지는 동물성 포화지방으로 튀기는 것이 유리했던 것인데, 그 점에서 식물성 기름 중 파묘가 동물성 기름 못지않게 포화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산패에 강했고,
단가도 우지보다 쌌기에 농심이 라면 튀기는데 우지 대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판단하여 사용했던 것일 뿐 국민 건강을 위해 그랬다는 그런 정도의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 아니라 봅니다. 아, 그럼 싼 맛에 쓴 거란 얘긴가요? 아, 좀 그런 정치 의무발언은 딴 데서 하세요. 우린 지금 라면 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엄한 대로 몰아가지 마세요. 우지파동 당시에 신문사와 TV방송국 등에는 식품 쪽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했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대놓고 공업용 우지라는 자극적 단어를 앞다투어 거의 모든 매체에서 대문짝만하게 내걸며 감성이 풍부한 대한민국 국민을 한껏 자극시켰을까 하는 부분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할 껄끄러운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반대 여론 나올까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리는 그런 격인가요? 아, 좀 국민 민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사안들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여야가 국회의원 연봉 인상에는 어찌 그리 합심하여 소리 소문 없이 신속 통과시키는지 그런 것 따지려면 정치 유튜버를 찾아보세요. 저는 라면 전문가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라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다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 식품공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전 국민이 일부러 애써서 라면의 품질을 낮추게 해놓고 그거 좋다고 먹고 있으니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라며 개탄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가끔 어른들이 예전 라면의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과거의 기억이 미화되어 좋은 기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첫째는 라면 튀기는 기름이 달라진 것은 충분히 맛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라 생각되고요. 둘째는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MSG를 문제 삼아 스프의 재료 구성을 바꾸는 계기가 된 MSG 파동의 영향도 컸다 봅니다. 예전에 있었던 화학조미료의 인체 유해설 같은 것 말씀이죠?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로 사람들은 소위 화학조미료라고 알고 있는 식품 첨가제입니다. 이것이 한때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이라 인체에 유해하다는 되도 않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화학이라 하면 무슨 청산가리나 염산 같은 위험한 음식이라도 되는 양 MSG를 먹으면 몸을 망치는 음식으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 MSG 파동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여전히 사람들은 MSG 쓴 음식이라 하면 무언가 찜찜하게 생각하며 몸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MSG, 뭔가 건강한 식재료란 느낌이 드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MSG가 무슨 사람이 못 먹는 광물 같은 것에서 뽑아낸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사탕수수를 원료로 발효하여 만든 물질이라는 거죠. 물론 맘만 먹으면 광물에서도 MSG를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단가가 비싸서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는 게 싼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사람들 이미지도 안 좋을 광물에서 뽑아내겠습니까? 근데 MSG 앞자리 네임이 왠지 미네랄의 약자처럼 보여서 말이죠. 미네랄은 스타크래프트에서나 캐라 하시고요. 그런데 화학작용에 의해 탄생한 식품에 질색팔색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식초는 어찌 건강식품이라며 철석같이 믿으며 먹고 있으며 화학증류주인 소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들이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학식품을 거리낌 없이 드시면서 음식에 들어가는 한 스푼도 안 되는 화학조미료엔 왜 그리 못 먹을 거 먹는 것처럼 오버들을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도 왠지 MSG는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MSG는 이미 일본과 유럽 CODX 등 세계 각국에서 식품 첨가물로 지정해 양에 대한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MSG를 설탕이나 소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1995년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MSG가 유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발표를 했고 2010년 한국식약청에서도 MSG의 무해함을 발표한 지 오래입니다. 언제 그런 발표가 있었죠?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사실 설탕이란 천연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MSG를 아직도 화학재료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단골이었던 찌개집 맛의 비법이 MSG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들 배신감 느끼고 그 가게의 손님이 확 줄었는데 그만큼 MSG라 하면 아직도 거부감이 큽니다. 과유불급이라고 MSG도 과용하면 문제가 안 되란 보장은 없습니다. MSG에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의 위험이 있고요. 그런데 소금에 비해 나트륨 질량은 3분의 1 수준이며 요리 시 소금을 좀 적게 넣고 MSG를 약간 첨가하면 총 나트륨 섭취량을 20에서 4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으며 과도하게 MSG를 첨가하면 느끼해지다 못해 쓴맛까지 느낄 수 있기에 어차피 과도한 사용은 어려운 물질이죠. 심지어 미국 영양사협회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MSG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알려고 하지 않죠.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들었어도 또 얼마 지나 어느 식당에서 MSG 쓴다더라 하면 그 식당 가기 꺼려질 것 같아요. 고정관념 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지라면 파동에서 한 번, MSG 파동에서 또 한 번, 라면을 2번 죽인 연쇄살면범에 의해 2단계나 다운그레이드된 제품을 먹고 있는 것이며 그 연쇄살면범은 아이러니하게도 라면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보다 퇴화된 거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라면은 과거의 라면보다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바로 포장이죠. 초창기 포장 속에 면발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만든 비닐 포장이었던 것이 산패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수분 및 산소와 빛에 대한 차단성을 높이는 알루미늄 바코팅을 한 지금의 라면 봉지로 변모하여 과거 비닐 봉지로 된 라면은 조금만 오래 뒀다 먹어도 산패된 기름 냄새가 느끼하게 났던 것에 비하여 지금의 알루미늄 박포장으로 변질이 적고 오래가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장에 그런 과학이 숨겨져 있었군요. 그리고
그 당시 파묘 정제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차이가 있기에 그 당시보다 나은 품질의 파묘를 사용하는 데다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 토코표를 첨가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우지파동 당시의 파묘로 튀긴 라면과 지금의 라면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묘가 고급스러워진데도 담백하고도 고소한 소고기 특유의 맛과 팜유의 맛과 향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 라면이 오히려 소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느끼하고 맛이 없었다 회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 당시 산패되기 쉬웠던 비닐 포장라면을 몇 박스씩 쌓아두고 팔았던 동네 가게에서 산 라면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안 좋은 맛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동네 구멍가게들은 공간이 좁아서 막 바깥에다가 제품을 진열해두곤 하니까 햇빛에도 쉽게 노출되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에 다니던 삼촌이 라면 공장에서 갓 나온 제품을 수시로 박스째 선물해 주셔서 항시 신선한 라면을 쌓아두고 먹었었죠. 오, 라면은 원 없이 드셨겠네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들 집에 라면 한두 박스씩은 반드시 비치해두고 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가서 라면 먹자 했을 때 밖에 나가 사와야 한다 하면 그걸 이해를 못했었죠. 그리 많이 드셨으면 그 당시 라면 맛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네, 제가 증언하건대 그 당시 고기를 극도로 싫어하여 삼겹살에선 지방 부위를 잘라내서 먹고 국에 고기기름 떠 있으면 국 자체를 안 먹었던 그런 고기 싫어하던 저조차도 라면은 한 번도 남긴 적 없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워냈다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우지에 튀긴 그 라면 맛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죽기 전에 다시 그 맛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